자, 오늘 이제 그러니까 방송을 이제 준비한 거예요. 방송을 준비한 내용을 지금 있잖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데 이걸 자꾸만 거짓말로 상황을 자꾸만 호도시켜요. 공직자들이. 최상목이 추경호가 그랬고 최상목이 그랬고 예? 대통령실이 그러고 예? 그리고 뭐냐면은 소위 말해 천수답 경제라고 그러죠 우리가요. 천수답이 뭡니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길 기다에 그하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긴커녕 대외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잖아요. 예? 진단을 잘못하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국정에 그러니까는 운영 방향을 설정하다 보니까는 그러고 나서 뭐냐면 거기에 대한 처방책도 효과 없는 거 부자 감세라든가 통화 정책이요 돈 푼다고 이거 해결 안 돼요. 일본이 그랬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돈 푼다고 해결 안 돼요. 금리 낮춘다고. 지금 우리 경제는요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부산시 생태계하고 자영업 생태계 붕괴를 오늘 한국 경제와 비유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부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부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하나의 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마음입니다. 쭉 보니까는 예? 부산시 생태계를 보게 되면 한국의 5년 후가 연상이 될 정도예요. 자영업은 이미 여러분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것이고요. 예? 자영업은 대한민국 전체의 모습이니까요. 예? 어디 부산이나 서울 뭐 가리지 않고요. 그렇죠? 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동아일보에 최근에 이게 12월 1일자니까는 여기 보게 되면 시라카와 마사아키라면 일반 분들은 잘 누군지 전문가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인물일 텐데요. 이 사람은 일본은행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일본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해당되지는 일본은행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거기서 부총재도 하고 총재까지도 올라간 사람입니다. 언제 그랬느냐? 아베가 집권하기 전에 민주당 정권에서 일본은행 총재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은행에서 그러니까 저 밑바닥부터 그러니까 쫙 올라온 사람이니까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시카고 대학인가 유학 가가지고 경제학 박사가 돼가지고 일본에 돌아와서 계속했던 하나의 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2000년대부터 일본의 장기 불황 원인을 저는 그걸 훨씬 이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일본 학자들이 제 얘기에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2010년대 이후에요. 이 시라카와 마사아키가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일본의 저성장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흔히 저성장이 자산 가치가 붕괴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제가 그러니까는 이 장기 불황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 이겁니다. 아니라 이거예요. 인구 감소, 특히 뭐냐면 경쟁력 약화. 일본의 산업이 경쟁력이 약화된 거. 그리고 인구 감소는 그 결과물이었죠. 결과물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의 대표적인 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는 맞물려 있는 문제거든요. 맞물려 있는 문제. 그래서 아베가 주로 한 게 뭡니까? 아베는 돈을 찍어가지고 엔화가치 떨어뜨리게 되면은 일본의 상품에 그러니까 수출 상품에 가격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많이 수출될 게 아니라 했는데 아니라 이거죠. 상품의 경쟁력이 없다 이거예요. 예? 소니가 만든 그 2013년 1월달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아베 정권이 출범할 때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 경제의 문제는 뭐냐면은 엔화 가치가 강세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엔화 가치 지금 떨어뜨리려고 하고 앉아있는데 인위적으로 돈을 찍어가지고 엔화 가치가 강세라서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상품의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기사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삼성의 갤럭시하고 소니의 그러니까는 이 스마트폰하고 했을 때 왜
삼성의 갤럭시 폰이 더 잘 팔리느냐 소니보다 싸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싸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일본 소니의 스마트폰이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다 이거예요. 예?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는 산업 경쟁력의 약화 탓인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때 10% 넘었던 나라가 지금 2.8% 한국과 비슷하게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베노미스는 경제 해결책을 잘못 짚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서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근데 한국이 일본과 많이 닮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그동안 쭉 얘기해왔던 거잖아요. 제가 봐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대로라면요. 부산은 5년 후 한국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부산을 예를 들어서 부산 분들이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부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진단을 해주고 처방을 해주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고마워해야 되죠. 부산을 보게 되면요. 한국의 5년 후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국은 뭐냐면은 이게 이 산업체계에서 일본의 문제는 뭡니까? 일본도 제조업 강국이라고요. 제조업 강국. 그렇죠? 80년대는 미국을 제쳤다 할 정도로 나올 정도로. 한국도 제조업 가지고 경제 성장한 나라잖아요.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을 만들었던 게 제가 뭐라 했었어요?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산업혁명. 그 경제력 가지고 군사력, 해군을 저런 군사력, 그 다음에 뭐냐면 또 뭡니까? 파운드, 패권, 이걸 가진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19세기 말부터 제조업에 있어서 강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까지 미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은 대단했습니다. 네? 산업 경쟁력이요. 그걸 가지고 미국의 군사력과 미국의 달러의 패권이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업의 종사자가 줄어들듯이 제조업 종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탈공업화, 저는 탈산업화보다 탈공업화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산업이라는 것은 제조업 말고도 많은 산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 탈공업화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훨씬 더 쉽게 전달되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게 되면 한국의 탈공업화, 일본도 탈공업, 대부분 나라들이 그러니까 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진입하면요. 탈공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1만 달러 정도. 묘하게. 예? 1만 달러 정도. 1인당 국민소득이요. 그때부터 제조업 일자리가 비중이 줄어드는데 이게 우리 탈공업화 진행, 우리는 굉장히 일본보다 압축적으로 진행된다 이거예요. 빠르게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자 여러분 부산을 한번 봐보세요. 부산이요. 이 오렌지 색깔은 한국입니다. 오렌지 색깔은 한국이고 파란색은 그러니까 부산이에요. 부산이 90년대 초반 하더라도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조업의 일자리가 거의 38% 차지했다는 얘기는요. 이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38%는요. 국가적으로도 웬만한 국가들이 이렇게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요. 38%였었어. 1991년에 부산의 제조업 비중이요. 근데 이게 당시에 한국 전체 평균은 27% 정도, 28% 정도 됐었고요. 한 10%포인트가 그러니까는 부산이 더 높았었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90년대에 쫙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고 2000년대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죠. 한국 전체 평균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러니까는 또 같이 또 빠르게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100명 중에 한 13명 정도만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요. 대한민국 전체는 뭐냐면 한 16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부산은 그러니까는 한국이 압축적인 탈공업하니까 부산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초압축적이지. 초압축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에 줄어든 일자리가 어디로 갈 데가 있을 게 아닙니까? 예? 갈 데가. 예, 세 개를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일본, 한국, 부산. 예? 일본이 파란색 맨 위에이고,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이 한국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녹색으로 된 게 그게 뭡니까요? 부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는데 부산은 한국 평균보다 더 빠르다 이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냐? 아까 일본은행 총재였던 사람이 저출산 문제 얘기했잖아. 인구 문제, 인구 감소요. 저출산 문제. 한국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저출산이 진행됐다 그랬죠. 일본보다도. 더군다나 한 2010년대 후반부터 우리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작년도에 0.72명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일본은 한 1.23대에서 방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오렌지 색깔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저출산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돼요. 이게 탈공업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이 구조를.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산 봐보세요. 부산 이게 뭐냐면 작년도 기준으로 출산율을 봐보세요. 출산율을 보시게 되면 전국 평균이 0.72명이거든요. 0.72명이요? 근데 부산이 0.66이에요. 꼴찌에서 두 번째야. 서울 다음으로요. 꼴찌에서 두 번째야. 예? 부산이요. 초저출산이잖아. 0.72까지 간 것도 저출산은 저건데 0.66이니까요. 부산은요. 꼴찌에서 두 번째라니까는. 예? 자, 그 다음에 고령화 봐보세요. 고령화는 뭡니까?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대부분이 다 은퇴를 합니다. 저 같은 교수직도 65세까지 하고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예? 철밥통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는. 예? 뭐 의사나 이런 것처럼 자격증까지 평생 한 사람 빼놓고는 그러니까 되게 은퇴를 하잖아요. 예? 근데 한국과 일본을 보게 되면 한국이 고령화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 봐보세요. 똑같이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딱 출발을 해가지고 한국이 그러니까 걸린 시간, 예? 한국이 걸린 시간이 한국은 그러니까 한 23년 만에 19% 도락했어. 한 7%에서 7%가 넘으면은 우리가 고령화가 진행된다 그랬죠. 예? 근데 14%가 넘으면은 고령사회라 그러죠. 그다음에 20%가 넘으면은 전체 인구에서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초고령 사회. 지금 대한민국 전체 평균이 초고령 사회에 사실상 지금 이제 아마 올해는 진입을 할 겁니다. 예? 작년에 19%였으니까는. 근데 이게 일본이 2002년도에,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이것을 도달하는데 얼마가 걸렸느냐? 한 33년 걸린 거를 우리는 24년만 딱 해치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고령화도요. 그런데 여러분 부산을 한번 봐보세요. 부산은요 여러분들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초고령 사회야.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부산은 그래도 도시잖아요.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이런 데는 예? 농촌 지역이고요. 근데 이들과 거의 24%. 부산이 24%예요, 여러분들. 이미 초고령 사회야. 이게 앞에 봐보세요. 전북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전북이랑 부산이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요. 이건 지난달 기준, 24년 10월 기준입니다. 가장 최근 걸로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과 비슷해, 부산이. 대한민국의 2대 도시가. 여러분, 전북하고 그러니까 부산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는 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들 상상을 해봤습니까? 아이, 부산은 그래도 부산에서 무슨 농사 짓는 사람들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큰 도시들 5대 도시,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이런 데들은 저 밑에 있잖아요. 밑에요. 밑에 전국보다 낮잖아. 고령화율이요. 17% 16% 안팎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산이 24%가 되냐고. 전북하고 거의 같으냐고. 전북이요. 예? 전북을 뭐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북은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농업적이 많대잖아 그래도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 인식이요. 농촌 지역과 흡사해.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부산이 이미 그러니까 농촌화가 되고 있다. 농촌화가. 예? 농촌화가 돼가고 있다 이거예요. 인구 구조면에서 보게 되면요. 이거 봐보세요.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부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51년 소요된 거를 부산은 15년 만에.
아니 부산은 4년 4년 만에 이게 아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에 일본이 18년 걸린 걸 부산은 4년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고령화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노인과 바다라고 우리가 이런 자주적인 얘기가 부산을 우리가 묘사할 때 이게 나오잖아요. 예? 부산하고 일본 고령화를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봐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냐고.